안녕하세요, 귀농튜브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클로렐라 배양을 시작한 지 4일 정도, 4일차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나 클로렐라 배양액이 진하게 이제 배양이 됐는지 한번 확인시켜 드리려고 이제 카메라를 켰고요. 바로 얼마나 진하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에 배양 시작해서 지금 11월 5일이니까 정확하게 이제 배양 4일차 됐고요. 그때보다 색상이 확연히 진녹색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진녹색이면 관주나 연면십이 가능한 농도로 지금 보이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쓸 종균을 이제 많이 비축을 해두려고 지금 현재 상태보다 조금 더 진한 녹색이 되도록 배양을 한 후에 일부는 이제 냉동 처리를 해서 내년에 쓸 종균으로 이제 보관을 할 거고요. 나머지 일부는 다시 물을 더 붓고 배지를 넣어서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종균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아파트고요. 자연 채광이 제일 좋은 방을 선택을 해서 지금 배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난방을 돌리진 않아요. 그래서 야간 기온 같은 경우는 24도, 24도 정도, 23도, 24도 정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확인을 해보면 23도에서 24도 정도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가정에서 키울 때는 수중 히터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포기, 산소 발생기하고 LED 등, 그 다음에 대형 물통만 있으면 충분히 이제 배양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이 방 같은 경우는 약간 남서향 방향이라서 오후 한 2시 정도가 되면, 요즘 같은 때는 오후 한 2시 정도가 되면 자연 채광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가 자연 채광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요즘에 한 5시 반 넘어가면 좀 해가 좀 지니까 실질적으로 한 3시간 정도만 자연 채광을 받고 있고, LED 램프 같은 경우는 계속 24시간 틀어놓고 있습니다. 24시간 틀어놓고 있어서 얘네가 이제 충분하게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아파트나 일반 가정에서 클로렐라 배양할 때는 산소 발생기하고 LED 램프, 대형 물통만 있으면 충분히 배양이 가능하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완벽하게 종균으로 쓸 수 있는 클로렐라가 되려면 한 3일, 이틀에서 3일 정도는 더 배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종균 보관하는 방법하고 뭐 보관을 하고 이제 새로 이제 배지 넣고 추가적으로 이제 배양하는 방법은 그때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책은 농업진흥청에서 발간한 건데, 클로렐라를 가지고 이제 각 작물의 현장 활용으로 해서 뭐 연구사들, 각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연구사님들이 뭐 고추라든가 뭐 엽채류, 그다음에 제가 주작목으로 하고 있는 메론, 뭐 토마토, 여러 가지 작물에 활용을 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보고 발간한 발간물입니다. 지금 페이지가 제가 확인했을 때 이게 한 200페이지, 190 몇 페이지인가 200페이지 가까이 됐었는데, 제가 딱 원하는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책으로 만들어 놨어요. 내년에 이제 보면서 농도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연면살포할 때, 뭐 관주할 때 이렇게 농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품목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진흥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를 검색해 보시고, 뭐 컴퓨터 PC에 저장을 해 두신 거나 저처럼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놔두시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딱딱 보기 편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4일차 되는 클로렐라 이제 배양액 상태를 보셨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이제 클로렐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클로렐라는 식물성 플랑크톤
또는 미세조류의 일종인데요.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입니다. 크롤렐라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하고 물, 빛, 미량 원소만 있으면 무한적으로 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농업에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미생물 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롤렐라 같은 경우는 세포 내에 단백질, 미네랄, 엽록소, 비타민 등 각종 영양소가 균형 있게 잡혀 있어서 기능성 식품으로도 요즘에 많이 챙겨 드시죠. 클로렐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농업에 이용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스페인에서 클로렐라를 대량으로 배양한 다음에 그 배양액으로 토마토를 수경 재배를 했더니 수량이 굉장히 증가된 걸로 보고가 됐다고 해요. 농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재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는 내년부터 대량으로 클로렐라를 배양을 해서 메론에 관주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클로렐라 같은 경우, 클로렐라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항상 신선한 걸 이제 바로바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오래 두셨다가 쓰시는 것보다는 클로렐라가 생산되자마자 바로바로 작물에 적용을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너무 높은 농도로 처리하게 되면 오히려 작물 생육이 억제되기 때문에 고농도 처리하는 것은 고농도로 작물에 처리하시는 것은 좀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클로렐라를 배양을 할 때 이제 수돗물을 간혹가다 수돗물을 그냥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생물이기 때문에 수돗물을 바로 사용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수돗물에 포함된 염소가 균들을 살균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수돗물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수돗물을 받으셔서 하루나 이틀 정도 염소기를 날린 다음에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이제 정수기 물이나 생수, 증류수를 사용하시면 좋고, 그 배양수로 부적합한 거는 농업용수나 지하수 같은 다른 미생물이 물에 서식할 수 있는 그 환경의 물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생물 같은 경우는 다른 미생물이 이미 그쪽에 물에 서식을 하고 있으면 다른 미생물이 가서 번식을 잘 못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깨끗한 미생물이 없는 깨끗한 생수라든가 정수기 물이라든가 증류수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클로렐라를 이제 한번 배양할 때는 20리터 통이나 이렇게 많이 가득 담아서 배양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최적 배양 용량은 6리터예요. 될 수 있으면 저도 이번에 테스트하는 거는 종균 1리터에 생수 정수기물 4리터 넣었으니까 총 5리터거든요, 배양액이. 그래서 최적 배양액이라고 하는 거는 6리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6리터를 배양하시는 게 성공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배양을 해서 종균으로 쓸 수 있는 농도가 나왔으면 보관하시는 거는 균주는 냉장 4도씨 또는 냉동 영하 20도에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냉동으로 보관하시면 오랫동안 놔두셨다가 사용할 수가 있고, 이제 사용하실 때 실온에서 녹이셔가지고 사용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로렐라 배양 조건이 최적 온도가, 배양이 제일 잘 되는 온도가 28도에서 영상 28도에서 30도씨, 적정 온도는 15에서 40도씨니까 일반 실내에서는 겨울철에도 거의 사람이 거주하는 데는 15도 이하로 거의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충분히 가온 히터를 쓰지 않고 배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기가 중요한 거에 속하는데, 일단은 배양통 안에 산소가 분당 3리터가 들어간다 그러면 외부로 토출되는 양이 2.5리터가 토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양을 하실 때 뚜껑을 많이 열어 두시면 배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콩돌이랑 이런 걸 집어넣느라고 홀커터로 크게 구멍을 뚫어 놨는데, 지금 스카치 테이프로 다 막았어요. 테이프로 다 막아 놓고 연필 1개 정도 나올 정도로만 그렇게 구멍을 놔뒀어요. 연필 구멍 하나 정도가
제일 배양이 잘 되는 산소 토출량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냥 크게 뚫어 놓으시면은 배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막아서 한 연필구멍 하나 정도 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색깔 완전 잘 나왔습니다. LED 꺼보고 기포기도 한번 꺼보겠습니다. 완전 검게 잘 나왔어요. 한 이틀 3일 정도만 더 배양시키면 종균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크루렐라 설명도 드리고 지금 4일째 배양하는 것도 보고 한번 드렸으니까 다음번에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있다가 종균 채취할 때 그때 모습 한번 더 보여드리고, 지금 농업진흥청에 요 자료 찾아보시면은 바로 나와요. 그래서 한번 크루렐라가 어떤 건지, 그리고 각 작물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그거 보시면 됩니다. 지금 메론, 저는 이제 메론하고 뭐 고추하고 뭐 그런 것들 제가 기르는 작물들 다 뽑아놨어요. 내년에 어떻게 사용할지. 아무튼 오늘도 뭐 두서없이 떠들어 봤는데 농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한번 진행 상황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